정치연구소 대표 조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불법 광고가 너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경보를 지금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따끈따끈한 교수님 강다영 교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권나영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가지고 또 불법 광고 해가지고 네. 또 서민들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용하고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하는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당하지 마시고 잘 조심해서 이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경보 내용을 좀 보니까 몇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유형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장사 너무 안 되고 특히 그럼요. 음식점들 지금 매출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힘든 상황에서 그 정부기관의 대출이 있다라고 특히 이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그럴싸하잖아요. 이거 없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햇살론 그리고 국민행복기금과 같이 누구나 들어봄직한 단어를 가지고 서민지원 대출을 사칭을 해서 이제 불법 광고를 하는 겁니다.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정보를 남기는 순간 여러분들이 개인정보가 날아가고 그러면 이제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센터에 유사한 이름을 비스꾸머레한 그런 이름을 사칭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거. 그렇죠. 여기 대표적으로 있네요. 그러니까 그 명칭이 정확하게 정부가 운영하는 명칭이 맞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을 가장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근로자 통합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서 새로운 기관 명칭 완전 새로운 기관을 만든 거예요. 아이고, 좀 머리 열심히 쓰시긴 했는데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을 가장을 해서 불법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더 알아보니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가짜 기사로 연결을 하거나 이제 그래서 소비자의 신뢰감을 높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정보를 남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대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요새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대출 상품 관련한 대출 상품인 것처럼 또 불법 광고 하는 사기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 맞는데 그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 틈을 타서 불법 광고가 성행을 하는 거죠. 보니까 KB 국민지원센터 뭐 KB금융그룹 뭐 이렇게 국민은행에서 뭘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뭐 대출 광고를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앞에는 이제 공공기관을 사칭을 하는 경우고요. 뒤에는 코로나19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KB금융그룹에서 뭐 지원을 한다. 지원센터 뭐 지원한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 대환 대출 최대 2억 3천만 원까지 고정금리 2.8%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상품인 것처럼 특히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회신을 하면은 개인정보만 쏙 빼갖고 그거 가지고 불법 대출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 고금리의 불법 대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금리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상상하지도 못한 고금리 불법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코로나19 대출을 갖다가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그렇게 하면 또 노인분들이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친절하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요. 전단지까지. 그래서 이제 코로나 문구를 활용을 해서 현혹을 하는 거죠. 코로나19를 위해서 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부에서 저금리를 지원해 주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네 상품인데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데 상품인데 그거를 코로나랑 연결시켜 가지고 뭔가 그걸 위해서 저금리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사실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고금리인 일반 상품인 거죠. 이런 거에 속으면은 진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은 뭐 엄청난 고금리를 물고 있는 그런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단지까지 돌고 있다니까 이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화면에 그 내용을 좀 전단지 모양을 좀 띄워놓을 테니까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좀 꼽은 것 같아요. 그거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인터넷상의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클릭하면은 안 되고 별도로 따로 창을 여셔가지고 거기를 검색해 보셔야 되고 거기에 등록된 뭐 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셔야 되지 그냥
그 광고를 보고 클릭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저도 제 페이스북에 이런 비슷한 게 뜬 거예요. 근데 요새 페이스북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날라와요. 저는 보면 알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라고 신고를 했고 여러분들도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하다. 지금 우리 쪽에서 나오는 그런 멘트인데 이상한 거다 그러면 광고 보시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안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의 광고는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업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접속해서 들어가야지 막무가내로 접속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도 등록된 대부업체 제도권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그동안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업체는 그냥 자기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등록이 돼야 돼요. 지자체에. 그러니까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 보셔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이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걸 유의하셔야 돼요. 아까도 보셨지만 KB 뭐 금융그룹에서 하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이게 그 URL이 이제 그 문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클릭하면은 그쪽 앱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하는데 이런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문자에 들어간 URL을 치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별도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이런 광고는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신용 등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가 접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상품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한다. 이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이 문구는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 근데 그 믿고 싶은 말은 실은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써놓은 문구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도 관계없다라는 그 문구가 보이면 무조건 이거는 불법 대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를 전화 같은 걸로 요구하는 경우. 이거는 뭐 여러분 이제는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상대방이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 직원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재직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하려는 불법 대출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누출 사고 예방 시스템 이 있나 봐요. 여기 이제 등록을 해라. 나 전화를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방금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주고 난다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추가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뭔가 누군가한테 뭐 불러줬는데 좀 찜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여기다가 등록을 해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희네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환, 햇살론 같은 거 전환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 라고 해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조심하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금리 대 전환해준다고 하고 전화를 하면 힘들다고 하고 고금리 대출을 시켜요. 전환하려고 노력해줬는데 당신 게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데 절대 이제 왜냐면 인터넷상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절대 하지 마시고 서민금융지원센터에 전화를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서민금융지원센터 그냥 그 서민금융진흥원 그쪽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냥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야지. 인터넷으로 클릭하는 거는 그냥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환 대출 해주고 있으니까 있어요. 서민금융진흥원을 정확히 찾아서 의뢰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드리면 이건 뭔 얘기입니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드립니다고 광고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사문서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작업 대출자들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서류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대출 서류를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고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예요. 이거는 나대신에 작업대출이에요. 서류를 대신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는 그리고 거예요. 이거는 대출 받은 자도 형사처벌 될 수 있어요. 작업대출이기 때문에 불법 대출인 거죠. 그걸 내가 가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하시면 안 돼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일수 급전, 그 다음에 당일 승인 대출 이런 광고도 좀 조심해야 된다. 네네. 당연하죠. 일수 급전, 당일 승인 이런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불법이라고 지금 워낙 돼요. 마음이 급하니까 막 급전 찾아 다니시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심하셔라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여기 보니까 고금리 피해, 그다음에 미등록 대부업체 때문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에 어디다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1332 금융감독원 그리고 경찰서 112에 신고를 하셔서 대출 계약서, 원리금 입금한 거, 입금증, 녹취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를 하시면 불법이면 불법인 대로 또 합법이면 합법인 대로 고금리, 그러니까 연 24% 이상은 무조건 못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이상 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고금리로 고생하지 마시고 24%연 24%가 넘으면 꼭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그 금리 때문에 또는 연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고생하시는 가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되면은 무조건 여기저기다 전화를 해보셔야 돼.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지. 그냥 혼자만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뭐 1332 기억하셨다가 전화하시고, 너무 금리가 높다, 이게 감당이 안 되다, 급해서 빌리긴 했는데 안 되겠다 그러면은 112나 1332 전화하시고 서민금융진흥원 꼭 기억하셔서 필요한 이런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여튼 두루두루 상담을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들을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또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